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함수입니다. 네, 매번 얘기하지만 질문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네, 두 번째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자료형 했죠. 처음에 불변객체하고 가변객체. 그죠? 불변객체하고 가변객체 했고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 배웠어요. if문, for문, while문. 그죠? 재료도 배웠고 재료를 이제 제어하는 것도 배웠으면 이제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 넣고 밥 넣고 볶다가 먹으면 김치볶음밥이다. 그죠? 그런 것처럼 김치볶음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자료형을 이용해서 제어문을 이용해서 짰을 때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거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내장 함수나 외장 함수를 활용하고 원하는 걸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펑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함수란 입력을 받아 정해진 동작을 수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전 이 예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코드. 그죠?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전환할 때 31을 빼고 9분의 5를 곱하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매번 32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를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 그죠?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를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 이거를 파렌하이트 투 셀시우스라고 해서 화씨를 셀시우스 섭씨로 바꾸는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입력값을 넣어줍니다. f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치고 그 변수가 들어오면 그 변수에다가 31을 빼고 9분의 5를 곱해서 리턴해라 하면은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파렌하이트 셀시우스라는 FA2CE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F 값만 넣어주면 돼요. 값만 넣어주면 이제 계속해서 저 함수를 재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동작을 정의하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였으면은 이렇게 막 계속 이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는 그걸 하나로 바꾸고 이 이름만 들고 오면 된다. 그죠? 여러 번 이걸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면 되니까 편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0군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9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4였던 거야. 다 바꿔야겠죠. 근데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만 하나만 띡 바꾸면은 다른 데 다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결국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드는 어떤 무언가. 그죠?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드는 무언가. 그죠? 그래서 def와 땡땡 그리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선언해 주고요. 입력 변수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적어 주고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쓰기로 적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가는 녀석을 return 옆에다가 적어 주는 거죠. 아, A, B가 들어와서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만들고 이 C를 return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sum이라고 부르는구나. 말 되죠? 그죠? 물론 우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썸은 저거보다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썸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펑션 코드 x 괄호 안에다가 입력 값들을 넣어줘야 되고 출력 값을 리턴에다가 넣어준다. 그래서 함수를 할 때 제가 디폴트 값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A, B, C가 있을 때 여기 C는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C 값이 따로 입력되지 않으면 C를 3으로 쓸 수 있게끔 디폴트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순서대로 값을 넣어주면 연결이 되고 여기 4 굳이 넣지 않아도 4를 넣지 않으면 3으로 넣어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A, B, C는 3 했을 때 여기다가 C는 A는 B는 이렇게 직접 매개변수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매개변수 값을 지정해 가면서 쓰는 경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디폴트 값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뒤로 몰아서 써야 되고요. 물론 뭐 플랫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타일 넣거나 할 때 저런 값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이 입력 값들에 대해서 입력 값들이 디폴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디폴트 값이 있는 인자들은 뒤쪽에다 적어줘야 돼요. 앞쪽에 적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네. 그리고 함수는 사실 그 묶어주는 의미잖아요. 그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료형을 가지고 어떤 로직을 이용해서 만든 값을 리턴해 줄 것인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 이름을 무슨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커멘트, 주석이에요. 이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명백백히 적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넘어가 보면은 네, 매개 변수의 기본값 정할 수 있다는 얘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보실 때는 일시정지하고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보세요. 네. 그리고 함수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함수를 적을 때는 이 함수가 이용되는 위치에서 실제 변수의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잖아요. 함수에다가 우리가 argment 2를 넣어줄지 뭐 arg 뭐 48을 넣어줄지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적어줍니다. 매개 변수 무슨 말이냐? 실제로 존재는 한 적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이라고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적어놓은 거죠, 그죠? 만약 있다면, 만약 들어온다면 이걸 난 파라미터 1이라고 부르고 파라미터 2라고 부를 거야. 여기에 들어올 거거든. 들어오는 거를 이 자리에 알아서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전달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네. 특이한 건 그 함수에서는 리턴을 이란 녀석이 사실 없어도 돼요. 리턴이 없으면 return none을 생략한 걸로 쳐요. 첫 번째. 그리고 return none에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return을 만나면 함수는 바로 종료돼요. 그게 좀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eturn 하는 순간 빡 끝나요.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오른쪽에 우리 왜 두 번 탈출할 때 flag 변수 뭐 얘기하면서 is break를 true로 만들어서 막 탈출하는 이런 거 적었는데 함수로 만들면은 그 위치에서 아무리 이중 while문이었다라고 해도 그냥 return을 통해서 바로 나가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함수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함수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구단 만들기도 그죠? 구구단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전체 구구단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예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 스페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트링 간에 이제 1, 2, 3, 4, 5가 들어오면은 그 사이사이에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한번 멈추고 살펴보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한번 쳐다보면요. help 한 다음에 print 넣으면 얘가 print 함수에 대한 그 도움말을 출력을 해주거든요. 이 print도 함수로서 여기 보시면 value랑 sep and file flush에서 는 뭐뭐 있죠. 이게 함수로서 기본값, 디폴트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은 쭉 이제 우리가 얘도 기본값, 디폴트 값이 있는 인자들을 가진 함수로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죠. built-in function, print라고 돼 있죠. built-in function. 미리 built-in 돼 있는 펑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잠깐, 이제 주석 넣는 거를 좀 게을리했는데,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함수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입 힌팅입니다. 타입 힌팅.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땡땡하고 화살표 보이죠? 땡땡은 각 매개 변수마다 이 매개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한 다음 빼기 꺽쇠 한 다음에 적어주는 거는요. return으로 나가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건 타입 힌팅이에요. 타입 힌팅. 왜 이름이 힌팅이냐면
힌트를 주는 행동이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도를 적어 놓는 거야. 다만 강제성은 없어서 지금 보면 return none, return out string 땡땡 마이너스 1 돼 있죠. return none도 있잖아 결국에는. 그죠? 그럼 스트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도 input string에 스트링 돼 있는데 스트링 대신에 넘버를 넣어도 돌아는 갑니다. 코드가 돌아가요. 문제 있으면 뭐 알아서 에러 나겠죠. 그럼 이거 왜 쓰는 건데요? 정말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린터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함수를 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입출력 변수의 자료형을 명시해 주고 타입 힌팅으로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주석으로 이 함수를 내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적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리고 함수는 리턴 값으로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인자 반환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튜플 반환하는 거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 하나, 별 둘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 하나, 별 둘 있는 경우에 별 하나의 경우에는 리스트, 별 두 개의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키워드 패킹이라고 해서 별별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조예요. KWR ARGS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짜고요. 아래쪽에다가 name은 cm, age는 chill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처럼 입력을 넣어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함수 안에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별 하나만 쓸 경우에는 rice랑 main dish 외에 별 side dishes 하면은 여러 개, 그 이후에도 여러 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저거 별이 하나 있는 거랑 별 두 개 있는 거를 쓰면 원래는 뭐 arguments랑 키워드 arguments라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값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패킹.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하지 맙시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별 쓸 거면은 별을 뒤쪽에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첫 번째 두 개가 라이스랑 메인 디시고 나머지가 사이드 디시스야라고 하는 거는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얘는 뒤에 무한계로 붙을 수 있는 애잖아요. 얘가 현미밥부터 마늘장아찌까지 다 포함하는지 현미밥부터 김치까지 포함인지 현미 반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라이스 하나, 메인 디시 하나, 나머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나머지에 라이스 메인 디시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뒤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첩 함수와 클로저인데요. 우리는 if가 그랬듯이 for가 그랬듯이 중첩할 수 있어요. 함수도 중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잠시만요. 요걸 먼저 보는 게 낫겠다. 네,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원래 nested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함수를 중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efinition 안에 definition을 넣는 거죠. 정의는 바깥쪽에 정의된 함수랑 안쪽에 정의된 함수인데요. 안쪽에 있는 함수는 바깥쪽에 있는 함수 영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안쪽을 볼 수 없어요.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지금 def inner 안에는 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x를 쳐다보고 얘가 x는 10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나온 값을 이제 참조해가지고는 이제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짜져 있는 게 outer라고 하는 함수는 x는 10이고 inner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새롭게 해서 return을 x 더하기 5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return inner를 했어요. inner.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의 이 키워드를 return한단 말이죠. 그럼 f는 outer라고 하면은 이 inner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f는 inner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f 괄호하면은 이 inner가 아까 바깥쪽에 x는 10이라는 거 봐서 x는 10인 거야 이미. x는 10인 거야 이미. 그렇게 받은 채로 outer가 끝났지만 f 괄호를 호출하는 순간 x 더하기 5, 15가 호출되는 겁니다. x는 10이라고 하는 게 inner 안에 그대로 기록된 채로 참조는 유지된 채로 이 f라고 하는 걸 계속 inne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어떤 이제 그 함수에 따라서 partial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거든요. 함수의 어떤 특정 값이나 동작을 이 클로저처럼 고정시켜 놓고 싶을 때 특정 조건으로 고정시켜 놓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쓰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 궁금한 친구들은 partial이라고 하는 기능도 없고 partial PARTIAL이라고 하는 기능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네, non-local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냐? non-loca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은 로컬 지역 변수가 아니다. 나는 여기 지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아닌 카운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카운터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바깥쪽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1을 더하고 return count를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카운터라는 것 자체를 지금 이 함수명 자체를 우리가 return했어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 봤던 make counter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녀석을 C1이라고 하면 outer는 이미 끝났어. outer는 끝났지만 inner가 살아있는 채로 C1이 호출될 때마다 count라는 변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return까지 하니까 출력도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저 count라는 변수가 어딘가 살아있다. 그러면서도 캡슐화 함수 안에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콜백 함수, 데코레이터 등에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테크닉이죠. 일종의. 지금은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예제 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만 하면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길 겁니다. 쭉 넘기고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니까 그거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GB 규칙이라는 거 볼 겁니다. 이 함수 안에서는요. 함수 밖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거 먼저 보겠죠. 근데 함수 밖에서는 안을 못 봐요. 그죠? 여기서는 프린트 A 하면 A10을 보겠죠? A20하고 펑션하고 프린트 A 하면 얘는 펑션 안을 못 보니까 A20을 보겠지. 그치? 지역 변수는 지역만,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전역 변수를 여기 A10이 있는데 A10을 바꾸려고 하면 오류가 생겨. 그죠? 어이씨, 그럼 어떻게 하지? 글로벌 A라고 해서 나는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래요 라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local, enclosed, global, built-in, LEGB 순으로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X는 local입니다. 여기서는 local이 가장 우선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enclosing 이 inner 안에 없으니까 X가 바로 바깥쪽 그리고 없을 때는 global까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built-in에 있으면 built-in까지 찾아갑니다. 빌트인이 뭔데요? 하면 이제 시스템에 적혀 있는 거겠죠. 그죠? 띠리리. 그래서 그냥 조회만 하는 거 말고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글로벌 쓰세요. 그런 뜻이고 다 한 거고 넘어갑니다. 인클로즈 이것도 좀 이런 이제 그 코드들을 멈춰 세우고 한번 보는 거를 시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할 시간이 없고 리커시브 펑션 한번 보도록 하죠. 리커시브 펑션은 함수가 자기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경우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녀석을 보면 피보나치 같은 거죠. 이 리커시브 펑션은 반드시 종료 조건을 포함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연속해서 호출하는 녀석입니다. 그 결과가 네,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하노이의 탑 한번 실행시켜 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 빌트인 펑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 길이가 20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라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영상 개수가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드리고,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빌트인 펑션은요, 결국에는 파이썬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녀석들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트인 펑션 리스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몇 개 정도만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코딩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빌트인 펑션 이름이나 그런 걸 있으면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빌트인 펑션들은 임포트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그냥 너 그냥 이거 써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div mode라고 하는 녀석은 목과 나머지를 바로 출력해 주는 녀석이고요. ABS는 절대값, sum은 합계, max, min, power는 거듭 제곱, round는 반올림. 그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아닙니다. 네. 그러고 네,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헥사, 옥타, 바이츠, 바이터리 이런 걸 잘 쓸 일이 없고, 아스키 코드나 캐릭터, 뭐 오디너리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쓸 일 없죠. 우리는 쓸 일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구시대적 산물 같아요. 저는 요즘 알면 좋겠지만 굳이 안 하고 넘어갈 거고, 불리언, float, int, string, list, dictionary, set, tuple, frozen set 등등 자료형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특히 이 프로즌 셋 같은 경우에는 원래 셋이 리스트 딕셔너리 셋이라서 가변 객체잖아요. 근데 프로즌 셋은 네, 프로즌 돼 있잖아. 불변입니다. 네, 이게 되게 유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셋은 이제 집합이라 그죠? 가변 객체에서 셋이 이제 우리가 키만 남으니까, 키는 유일한 녀석이라 가지고 중복된 녀석을 다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복된 녀석들을 제외하고 카운트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프로즌 셋은 이제 그걸 불변객체로 만들어서 실제로 좀 가용성을 높인 그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면 좋고요. 네, 그냥 최초의 빈 객체를 생성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쓸 일이 별로 없고, all과 any 모든 요소가 참일 경우에는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 any는 모든 요소가 true면, 모든 하나라도 참이면 true, 하나라도 모두가 false면은 false인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리고 evaluation, execution이라고 하는 이거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그대로 실행시켜 주는 녀석이거든요. 보안상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건 내가 이 코딩을 하다가 얘를 써야 돼? 그건 잘못된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조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웹이나 이런 데서는 eval, execution 이런 거는 네, 아찔한 거죠. 그리고 뭐 좀 넘겨보죠. 이런 거 var, supers 이런 건 지금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고, 해시는 했고, print, input, id, type 다 했죠. 그죠? 다 했고, iter, next, length, enumerate, range, zip 했죠. map filter, reversed, slice, sorted는 map 필터를 우리가 지금 좀 안 하겠는데 뒷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map 필터가 맵 필터가 여기 있네요. 네, 맵 필터가 있으니까 저기서 다루도록 하고, reversed는 말 그대로 뒤집는 거, 그죠? 그리고 sorted는 정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좋고 집 했죠. 집 했어요. 그죠? 아 그리고 이거 리스트 트랜스포즈 행렬 트랜스포즈 하는 거를 리스트와 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언패킹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요런 거 하나 알아두면 그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 그죠? 그리고 찝으로 받아서 리스트로 만들고 또 뭐 있나? 또 뭐가 있더라. sorted는 됐고 리버스도 됐고 그 이 맵 필터 같은 경우에 람다 함수 람다 표현식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데피니션 방식을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필터는 그 조건이 참인 녀석들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맵은 그 필터가 적용됐을 때 참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 넘겨주는 녀석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 my 필터가 return 들어온 값이 0보다 크냐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리턴 해주죠. 그래서 음수는 false가 나오고 양수는 true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필터를 my list에다가 이제 필터로 적용해주게 되면 양수인 녀석만 남겨서 1, 2, 3이 나오는 형태인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맵 같은 경우에는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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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뭐 양수면 true, 음수면 false 그 결과를 나오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맵 필터 정도는 알아두면 가끔 쓰는데 이걸 람다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X라고 해놓은 건데 람다를 웬만하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쓰지 마시라고 람다 펑션 익명화 함수는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별다른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제너레이터 람다 정도 하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